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으셨죠? 특히 몸이 불편해지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어쩌면 존엄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이 방송은 그 두려움 앞에 선 여러분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현실적인 노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얀 벽, 조용한 복도, 복도 끝엔 누군가의 신음소리와 낯선 간호사의 발걸음, 일정한 시간마다 울리는 방송과 나를 돌보는 손길은 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곳. 그곳이 요양원의 현실입니다. 물론 보호받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지만 마음이 외롭고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나는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시간에 끼워져 있었어요. 그분은 70대 후반이셨고 심장 수술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스스로 퇴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거기선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도움이 필요할 땐 지역복지센터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작은 공동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로 내 인생의 결정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 우리에겐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 그 시작을 오늘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결심을 실천으로 바꾼 한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정옥순이었습니다. 67의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지는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주변에서 자식들 키워놓은 게 어디냐? 혼자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건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가쁘고 가스불 위 냄비가 넘쳐도 몸이 먼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대로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딸 하나뿐이었고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옥순 씨는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밥도 자주 걸렀고 집안은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방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딸이 내려와 그녀의 집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혼자 참았어? 그 말을 들은 정옥순 씨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죠. 정옥순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싫다.
내가 나를 놓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후 정옥순 씨는 주민센터 복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찾은 건 도움 요청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것이 돌봄 동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처 사는 60대 여성 한 명과 파트너가 되어 서로의 일상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습니다. 한 명은 몸이 불편하지만 머리가 또렷했고, 한 명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집안일은 척척 해냈습니다. 둘은 함께 장을 보고 한 끼를 나누고 밤에는 같은 방에서 조용히 서로를 지켜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옆 사람 숨소리에 안심이 돼요. 정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하고 때론 이가 시리고 밤엔 관절이 욱신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아프지 않고 누군가와 아픔을 나눌 수 있기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몸이 아프면 무조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하느냐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혹은 이런 방식의 동행이 가능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다음으로는 이처럼 공동체나 파트너를 통한 노년기 대안이 왜 중요한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며 우리의 정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약해진다고들 말합니다. 정서적인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이런 감정들이 노년을 더 아프게 만드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나를 바라봐줄 사람, 내 하루를 궁금해할 사람, 잠들기 전 내 안부를 묻는 목소리 하나 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마음은 서서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이 단절감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자주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활동에서 제외된 이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깊은 상실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도 요양원보다 정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연결은 단순히 누가 옆에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에 반응해 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됩니다. 돌봄 공동체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그 공간을 온기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큰 과제가 통합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후회보다는 의미를 찾고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감은 요양원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가 아니라 자율성과 관계 속에서 더 강하게 형성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있다는 감각은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고독을 먼저 치유해 줍니다. 정옥순 씨가 이야기했던 시계 소리보다 숨소리가 편안하다는 말처럼 정서적 연결이 만들어내는 안정은 어떤 약이나 장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의 생활은 상대방을 배려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의 쓸모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은 노년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작은 부탁 하나를 들어주고 같이 밥을 지어 나누며 잠시 산책을 함께하는 일. 이런 소소한 일상이 곧 서로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루에 한 번쯤 내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나요? 혹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관계 중심의 돌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어떤 구조 안에서 가능해지는지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서는 특별한 공동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기존의 요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이웃 돌봄 주거라는 이름으로 고령자들이 모여 살아가는 자율형 공동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된 자리에 마을회관과 연계해 리모델링한 작은 방들, 공동주방, 작은 텃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 사는 노인들은 스스로의 일상을 서로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도 관리자의 통제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루에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시기였죠. 자율적이지만 방임적이지 않았고 서로 도우며 살지만 의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관계와 자립이라는 두 가치를 중심에 둔 새로운 방식의 노년기 삶의 형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이는 복지학을 전공한 마을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일하며 반복적으로 마주한 어르신들이 공통된 말 한마디에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은 많은데 나는 혼자 있는 기분이야.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곁이 마음까지 닿지 않는다면 그건 고립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그는 배웠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곳의 입주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몸은 조금 불편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둘째,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의지가 있을 것. 그 외엔 직업도 재산도 가족 배경도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은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공동주방에선 누군가 매일 밥을 짓고 차를 우려냈습니다. 가끔씩은 외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건강을 점검해 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치료제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소한 연결이었습니다. 같이 아침 해를 보며 오늘도 잘 잤어요? 인사하는 그 순간 허리 숙여 나무를 다듬는 어르신께 손실이시죠?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그 손길. 그런 순간들이 어르신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 혼자 집에서 쓰러져 이틀 동안 발견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던 적이 있었고, 그때 이후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잃고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매일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주는 그 간단한 안부 인사에 그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삶을 견디게 해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노후가 시설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왜 인간은 늙어서도 선택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마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소속감과 자율성을 삶의 질의 결정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노년기에 더 깊게 작용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 속 역할, 가족 안의 책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속과 자율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에서 물러난 노년기에는 이 두 감각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 자체가 흐릿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겪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감 상실의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감정은 노년기 우울과 불안, 심지어 생의 의지를 꺾는 심각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노년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역할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꼭 사회적 책임이 아니어도 사람 사이의 연결 안에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늘 밥은 내가 할게요. 텃밭물은 내가 줄게요. 하는 작은 역할 하나가 그 사람을 쓸모있는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며 이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토대가 됩니다. 노자 역시 이런 삶의 자연스러움을 무의자연이라 표현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서로의 자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 자연 속 물 흐르듯 역할이 겹치지 않고 흘러가며 순환되는 삶. 그것이 노년의 조화로운 방식이라 본 것이죠. 실제로 관계 중심의 노후를 사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비슷한 연배라도 표정의 힘이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말투에 생기가 있으며 걸음걸이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표정은 닫히고 대화는 줄고 시간은 더디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성과 연결감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잘 맞는 사람 한 명,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 또는 나와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부터 이 길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엔 이미 그런 인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노년의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요양원이 아닌 내 삶의 마지막을 더욱 아름답게 채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며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를 차분히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노년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약해진 몸입니다. 하지만 실은 진짜 문제는 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던 시간이 사라지고 전화기 벨소리 하나 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고장이 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언젠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대안이 요양원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몸을 누일 침대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둘 자리는 그 안에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양원이 아닌 삶, 혼자가 아닌 돌봄, 그리고 무기력이 아닌 역할이 살아있는
공동체 중심의 노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옥순 씨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집을 떠나지 않고도 주변의 도움과 소규모 관계 안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노년의 정서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짚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도 정선처럼 실제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들, 관계를 설계하고 공간을 고민하고 자율성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미리미리 내 노후를 디자인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년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리면 나는 내 삶의 주인에서 머무는 손님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내가 결정하고 작게라도 내가 움직이면 여전히 삶은 내 손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그런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다른 노년을 꿈꿔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조용히 노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결국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물음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내 삶의 결정권만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존엄을 지키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물론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요양원으로 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정옥순 씨처럼 혼자여도 관계를 잇고 정선의 마을처럼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며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친구, 오랜 이웃, 가끔 안부를 묻던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우리 마지막까지 서로 돌보며 살아볼까요? 라고요.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고 삶은 그 연결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방금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작은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요양원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작고 단단한 공동체 안에서 내 시간을 보내는 모습 말입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지금 이 한 걸음이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주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따뜻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걷는 노후 상담사였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